황혼의 눈물.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김정숙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큰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며 성남에서 살고 작은 딸 수연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그곳에서 결혼에 정착했다. 정숙 씨가 그들에게 바란 것은 많지 않았다. 명절에 얼굴 보고 가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꼭 갈게요. 미안해요, 엄마. 우리 가족여행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영상통화로 인사드릴게요. 매년 명절마다 비슷한 핑계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정숙 씨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려놓은 차례상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달랬다. 자식들의 SNS를 보니 수연은 가족여행이 아닌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명절 연휴에 바쁘다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영자가 그녀에게 소개팅을 권했다. 평생 혼자 살 거야? 이제는 자식들 생각 말고 내 행복을 찾아봐. 내가 아는 좋은 분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또 한 번의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난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소개팅에 나갔다. 그곳에서 만난 박상훈 씨는 정숙 씨보다 몇 살 더 많은 은퇴한 공무원이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가 첫인상부터 좋았다. 저도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다 해외에 살아요. 이제는 제 인생도 좀 살아보려고요. 몇 번의 만남 끝에 정숙 씨는 상훈 씨에게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탐방하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6개월 후 상훈 씨가 프로포즈했다. 정숙 씨, 남은 인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정숙 씨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자식들에게 재혼 소식을 알렸지만 예상과 달리 반응은 냉담했다. 엄마, 진짜요? 그 나이에 무슨? 아버지 생각은 안 나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뭐 하려고 그러세요? 사기 당하면 어쩌려고. 수연의 걱정 섞인 말에도 서운함이 느껴졌다. 그래도 정숙 씨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상훈 씨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자식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다. 상훈 씨는 정숙 씨를 공경하고 아껴주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훈 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정숙 씨, 생각해보니 내 통장에 돈이 많지 않네. 우리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두 사람 재산을 합쳐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정숙 씨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남편을 믿고 동의했다. 남편 명의로 공동통장을 만들고 정숙 씨의 퇴직금 3억과 남편이 살던 집을 팔아 새로 구입한 아파트도 남편 명의로 했다. 점점 더 자주 돈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이 불안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 상훈 씨는 이전과 달리 늦게 귀가하고 외출이 잦아졌다. 어느 날 정숙 씨가 상훈 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 여자 모르게. 의심이 커진 정숙 씨는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남편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과 만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그냥 사업 파트너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훈 씨는 화를 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의심스러운 행동은 계속되었고 3개월 후 상훈 씨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격 차이로 힘들어요. 충격을 받은 정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다. 김정숙 씨, 결혼 전 재산 분할에 대한 계약을 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각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정숙 씨는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옮긴 사실을 말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법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혼인 중 협력으로 취득한 것이 공동재산이 되지만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으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혼인 전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합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황혼 재혼 시에는 반드시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정숙 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재산분할 시 법정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혼인기간이 짧고 증거가 부족하면 실제 기여한 것보다 적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황혼재혼의 경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정숙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되찾지 못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숙 씨의 기여도를 낮게 인정했다. 이혼 후 정숙 씨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노후 대책도 사라진 상태였다. 그제서야 자식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엄마, 우리가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어요? 수연은 책망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우리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수연의 말에는 도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정숙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 키운 자식들도 사랑한다며 다가온 남편도 결국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경로당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숙 씨는 작은 일자리를 구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냈다. 어느 날 친구 영자가 찾아왔다. 정수가 너무 미안해.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어. 정숙 씨는 쓸쓸히 웃었다. 괜찮아. 이제 알았어.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걸. 이 경험을 통해 정숙 씨는 황혼재혼 시 명심해야 할 법률적 조언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첫째, 결혼 전 재산 분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혼인 전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후 공동재산 형성 시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지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한다. 둘째, 중요한 재산 즉 부동산, 예금 등과 같은 것은 가능한 한 공동 명의로 하거나 각자의 명의를 유지할 것. 특히 황혼재혼의 경우 한쪽 명의로만 재산을 관리하면 이혼 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노년층에게 경각심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왔다. 비록 자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황혼의 사랑도 아름답지만 현실적인 준비 없이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지키는 법을 배우세요. 이제 정숙 씨는 매주 복지관에서 노인 법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년층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은 새로 사귄 진짜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고 있다.